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종종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소통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소통하는 것에 굉장히 서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틀리면 아마도 다시 풀어보고 다시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다가 설령 그 문제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궁금해질 겁니다.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이해한 게 정말 맞게 이해한 건지. 그래서 학원에 오면 질문할 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만한 뻔한 변명을 해보자면 겨울방학 동안 특강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영상을 올릴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겨울방학은 정말로 유난히 좀 바쁜 방학이었거든요. 물론 수업이 늘어난 만큼 또 학생들의 학습 관리에도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사실은 그 수업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수업 내용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학습 관리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유달리 지난 겨울방학은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수업만큼은 평소보다도 유난히 좀 수업의 어떤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지난 뒤에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방학 동안에 수업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졌을까? 그러니까 제가 수업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거는 제가 칠판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체력적으로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도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하고 또 학생들이 잘 소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다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학습 관리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정신적인 어떤 압박감이 더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을 하기가 조금 힘들게 느껴졌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방학 동안에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유난히 좀 힘들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학습 습관, 공부 방법이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 점수로 보여지는 실력 외에도 이 학생이 수학을 얼마나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습관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공부의 퀄리티가 결정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똑같은 시험을 가지고서도 학생들의 점수가 동일하게 80점 또는 90점이 나왔다고 할 때 이 학생들이 그 90점이라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노력을 비교해 보면 의외로 굉장히 다른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수학적인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기도 할 텐데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부 습관에 따라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특히 혼자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는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느끼고 수학에 들이는 시간이 많은데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한테는 오늘의 영상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학습 습관이 좋은 학생들은 굉장히 공부 효율이 좋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들인 시간에 비해서 결과물이 좋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짧은 시간, 적은 양을 공부하고도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공부 습관이 잘 다져져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수학을 공부할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수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학습 습관이 좋다, 수학을 공부하는 어떤 방법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학생들 중에는 수업을 정말 집중해서 듣는다 라는 명목으로 수업 시간에 말 한마디 안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수업이라는 것은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배우러 가고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에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지금 설명한 것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또는 과제로 내준 또는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떤 방법을 써서 문제를 풀어봤는지, 문제는 정확히 이해를 한 것인지 또는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저에게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그 학생이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그걸 굉장히 힘들게 직접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물론 제가 직접 확인하는 결과도 학생이 이야기해 주는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학생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저에게 설명해 주면 저도 학생을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학생들이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과 직결되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뭐를 모르고 있는가를 들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걸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질문할 게 있다면 그걸 체크해 놓고 집에서 혼자 조용히 살펴보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용히 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수업 시간만큼은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활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만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강의보다도 직접 오프라인에서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수업을 할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헷갈릴 때, 이해가 안 될 때, 또는 어려울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시작을 하지 못할 때, 어떤 걸 근거로 문제풀이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또는 선생님은 왜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선생님의 노하우를, 선생님의 생각을 아이가 좀 더 쉽게 체득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학생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설명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더 쉽게 해야 되는지, 더 어렵게 설명해도 괜찮은지, 어느 수준에 맞춰서 이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선생님 또한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어느 수준의 문제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실력을 높여가야 될지를 선생님 또한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수업의 계획이라는 것이 정말 학생에게 맞춤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판단을 학생 또한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종종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소통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소통하는 것에 굉장히 서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학 공부 습관이 좋다라고 할 때 저의 기준은 이 학생이 자신이 이것을 정말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는지, 바로 그 능력을 살펴보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또는 문제를 풀어주면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마치 계속 하세요 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반대로 질문을 던져보고 이 내용을 정말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잘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은데도 고개는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여기서 질문을 내가 받으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갈까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면 바로 그 즉시 질문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해했다라고 느끼면 선생님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앞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게 되겠죠. 근데 한참 진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원점부터 이 학생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복습을 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더 빠른 시기에 더 효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학생이 어떤 갖고 있는 성향이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이해가 안 되면 정말 넘어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나는 100% 이해할 때까지는 안 넘어가겠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한 80%가 맥시멈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20%는 이 학생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학생이 80% 정도를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20%는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통해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당장 지금 100%가 되지 않으면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이 설득을 하면 잘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문제를 푸는 경험을 통해 나머지를 채우는 그런 노하우를 체득하는 학생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세서 지금 100%가 아니면 절대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향은 조금 위험한 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성향으로 보이거든요.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치 완벽주의자 같은 모습은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은 더 유연하게 사고를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종종 시험 문제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에서 막히기 시작하면 그것을 잠깐 미뤄두고 다음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유연함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유연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한 문제에서 막히기 시작하면 시험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유연하게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부를 하는 습관 중에서 제가 좀 사소한 거지만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인데요. 의외로 숙제를 한 뒤에 채점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제법 많습니다. 숙제를 한 뒤에 책을 살펴보면 동그라미 또는 X 표시 이렇게 맞았다 틀렸다라는 표시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할 텐데요. 그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답을 보고 베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답을 보고 베끼지 않은 정말 자기가 문제를 푼 경우인데도 채점을 하지 않고 틀린 문제를 질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왜 그런 걸까요? 저 나름대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한 어떤 이유는 숙제를 굉장히 급하게 한 학생들일수록 채점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숙제를 할 때 공부를 잘하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아는 학생들은 숙제에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뭐 모든 문제를 오래 푸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꼭 오랜 시간을 앉아 있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어떤 문제가 이 문제는 뭔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내가 고민해 볼 만한 문제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알거든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서 만나왔던 그런 기본 문제들은 쉽게 해결을 하다가 이 문제는 뭔가 다른데? 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거기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문제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맞췄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리고 그 문제를 틀리면 아마도 다시 풀어보고 다시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다가 설령 그 문제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궁금해질 겁니다.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이해한 게 정말 맞게 이해한 건지. 그래서 학원에 오면 질문할 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학생들은 숙제를 하라고 하면 학원을 가기 직전에서야 부랴부랴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늦은 밤에 굉장히 늦은 시간에 숙제를 시작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빨리 쉬고 싶으니까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게 되겠죠. 그럼 이런 학생들은 사실 숙제 검사를 해보면 티가 확 나는 게 아무래도 문제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 문제들은 이런 친구들도 뭐 문제가 쉽다는 걸 아니까 빨리빨리 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문제,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포기가 빨라집니다.
조금 문제를 읽어보다가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으면은 소위 말해서 제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니까 질문의 소재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질문은 질문하면 칭찬을 받겠지라는 그런 재료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할 때 저희가 질문을 받아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이 친구가 그 문제를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 고민의 깊이가 느껴지거든요. 벌써 대화를 나눠보면 이 학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수박 겉핥기 식으로 문제를 대충 훑어보는 정도로만 고민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유심히 살펴보는 게 이 학생이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질문을 하라고 할 때 선생님 몇 페이지에 몇 번이요? 라고 그 문제의 위치만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제가 몇 페이지에 몇 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에서 이런 조건 때문에 식을 이렇게 세웠는데 분명히 식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식을 못 세우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자기 방법이 분명히 맞아서 여기까지 계산이 틀린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정답하고 내 답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또는 문제의 이 조건이 뭐를 의미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들으시기에도 아마 수학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듣기에도 어떤 학생이 정말 깊은 고민을 한 뒤에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지 단번에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질문이라는 것은 너가 고민을 한 깊이만큼 질문의 내용도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또 질문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니까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학생의 공부 습관이 무르익은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숙제를 한 뒤에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한 만큼 궁금해서라도 채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채점을 잘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만큼 숙제에 많은 노력을 쏟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이외에도 제가 학생들의 공부 습관에서 이것만큼은 좀 바로잡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음에 좀 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는 역시 방학 동안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수업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피로감이 느껴졌을까 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본 내용이었는데요. 학생들의 공부 습관이 저를 편안하게 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에게도 얼마나 많은 효율성,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할 때 내가 들인 시간에 비해서 공부의 효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공부 습관이 좋은 학생들은 같은 시간과 같은 노력을 들여서도 결과의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런 공부 습관이 바로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학이라고 단순히 시간을 늘려서 공부 양을 늘리고 수업 양을 늘리고 숙제의 양을 늘리는 것은 저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학 동안에 윈터스쿨이나 또는 여러 가지 특강을 엄청나게 들어서 수강료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겠죠.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한 번쯤 우리 아이가 그만한 양을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습 습관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선생님이나 학원들은 학생의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것을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것은 숙제를 안 해왔을 때 남겨서 학생을 좀 괴롭힌다거나 또는 보충 수업을 하는 것, 이런 것과는 좀 별개입니다. 그 학생이 정말 수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그리고 생각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습 습관이 갖춰진 학생들은 대형 학원 같은 곳을 다녀도 좋지만, 학습 습관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런 학생들은 조금 소규모로 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습관이라는 것은 학생이 정말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어떤 무서운 선생님이 있는
또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 빡센 학원에 보내면 뭐 1, 2주 만에 또는 길어야 한 달 만에 아이가 180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가면서 아이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이도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바뀌고자 하는 시도를 할 때에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은 긴 호흡으로 한번 제가 드린 이야기를 공부하는데 하나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제가 힘들었던 거에 대한 어떤 푸념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영상이 없었던 것에 대한 변명이기도 한 오늘의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굉장히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그동안에 영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이 홍공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굉장히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또 열심히 활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